김성한 씨예요 부르더라고요. 예 하고 벌떡 일어나니까 그때 호랭이도 그렇게 무서워. 그냥 아주 가슴 그 양반이 오면 그냥 가슴이 떨리니까 무서워서. 근데 김성한 씨 예 벌떡 일어나니까 이 과장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일부터 김성한 씨가 일라디오 정원 뉴스를 하세요. 정원 뉴스를 하세요. 내 들은 지 한 2년, 3년도 안 됐을 거야. 정말 그 말씀만 딱 하고 그냥 딱 일어나서 가버리더라고. 나가버리더라고. 김성한 씨가 오세요. 그게 어느 용이라고 그걸 내가 험리는 안 합니다. 그런 입장이 아니지. 그 1963년도에 예, 그렇죠. 내가 시험 봤죠. 남산. 그때 중앙방송. 남산에 이제 서울중앙방송국인데 그때 방송 그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내가 들어올 적에는 그 1년 전인가 그 텔레비전이 생겼어요. 남산에. 텔레비전이 처음 생겨가지고 방송을 이제 시작했었죠. 이제 그 해방이 됐는데 내가 그때 국민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해방될 때. 그때 일본 사람들 일본 학교에 다니면서 일본 선생한테서 배웠는데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제 일본 사람이 다 들어가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문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공무원이셨는데 우리말로 우리 글로 한글로 찍어내는 신문을 나오는 데가 다 갖다 줬어요. 그 2학년 어린 시절부터. 어린 시절. 그걸 갖다 주면서 읽게 해요. 그걸 다 읽는데 어떤 소리 내서 읽게 해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한학을 하셨거든요. 그 한학을 이제 배우셨기 때문에 그 서당에서는 소리 내서 읽어요. 몸 앞으로 뒤로 옆으로 하면서 이제 소리 내서 근데 저를 보고 항상 신문이고 책이고 소리 내서 읽게 해요. 그때부터 소리 내서 읽은 거예요. 그때부터 소리 내서. 참 열심히. 그래가지고 학교 다니면서도 아침에 눈 뜨면은 책 펴놓고 큰 소리로 매일 아침마다 학교 가기 전에 밥 먹기 전에 그걸 평생 했어요. 정말 평생 주로 신문하고 또 어떤 책을 읽으셨어요? 교과서지 뭐 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 국민학 교과서 있잖아요. 그게 달달달 외웠어. 외다시피 했어요. 또 이제 중학교 가서도 국어책 읽었고 이 시간이 되면은 국어 시간에 국어 선생이 나 지명해서 서서 읽으라고 그래. 중학교 때 읽으라고 해서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제일 잘 읽으니까 유창하게. 중학교 때도 그렇고 또 영어도 교과서를 외웠어 줄줄줄. 날마다 읽으니까 저절로 외워지더라고. 나도 꿈이 많았죠. 나는 이제 그 아버지께서 그 고등학교 선생을 했어요. 선생을 하셨는데 이 양반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중풍이야. 뇌혈. 그래가지고 반신불수가 돼서 그 바람에 가정은 그냥 아주 풍비박산이 돼버리고 나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때부터 고학의 길로 들어서는 바람에 평탄치가 못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955년도에 55년도 3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학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선생 시험을 쳤어. 선생 시험을 쳐가지고 11월 달부터 선생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내가 나이 18살입니다. 사실은 그때 라디오 방송, 그때는 방송이 라디오밖에 없어. 텔레비전 없으니까.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아나운서가 이제 하는 거예요. 뉴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아 보여가지고, 나도 아나운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국민학교 선생하면서 시작했죠. 선생하면서 시작해가지고, 63년도에 이제 55년도부터 선생을 시작해서 63년도에 이제 아나운서 시험을 봐가지고 바로 합격을 했고, 그때
내가 그 특이한 게 뭐 있냐면 99라는 숫자 때문에 예. 그때 99대 2 아나운서 99대 2 엄청났어. 그때 응시율이 99대 2였어요. 아 그때 그네 그래서 99 그 숫자가 특이하기 때문에 기억이 지금까지도 남아. 그 남산 방송국 그 마당에 아주 새카매 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였는데 대단했어요. 그때도 인기 직종이었나 보네요. 인기 직종 정도가 아니지. 어. 방송은 아나운서만 했으니까. 네. 방송하는 사람은 아나운서밖에 없어. 거기는 마이크 앞에 앉지를 못했지. 그 당시 그러면 위원님 시험은 어떤 걸 봤나요? 시험을 참 그때 이제 어떻게 봤냐면 아나운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네. 총무처에서 관장을 해요. 공무원 시험이니까. 네. 그 아나운서를 총무처에서 뽑는데 말하자면 시험을 시행하는 저거를 공보부에다가 유임했어. 예. 공보부에다가 아나운서 뽑는 일을 총무처에서 유임을 하고 주관은 자기들이 하고. 예. 처음에 오니까 음성 테스트를 해요. 음성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1차 발표를 쫙 하고. 예. 근데 남산에 스튜디오가 몇 개가 없어요. 몇 개가 없기 때문에 평일은 방송하고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일 시험을 못 치러. 그러니까 일요일 하루만 시험 쳐요. 그러면 이번 주일 일요일 날은 음성 테스트만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발표를 하고 그 발표한 사람이 그 다음 주 일요일 날 실기 시험. 네. 그러니까 1차 음성 테스트죠. 그 다음에 2차 실기 시험이죠. 실기 테스트하고 3차 시험이 면접이에요. 면접. 그때는 구두시험이라고 그랬어요. 구두시험. 구술시험, 구두시험. 3차 면접. 3차 면접에서 40명이 뽑힐 것 같아요. 그때 40명. 네. 그 많은 면접 숫자가. 통과자가. 통과자가 예. 40명. 3차 시험 통과자가 40명이지. 40명 면접 통과한 사람 40명이 다음 주 일요일 날 필기시험 본 거. 예.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진 사람 참 억울하지. 그렇죠. 면접까지 통과하고서는 필기시험에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최종 시험이 필기였어. 그때. 그 당시에는. 과목 8개. 어이구. 국어, 헌법, 헌법이요? 헌법, 법학개론, 사회학개론, 그리고 국어, 그 다음에 국사 있고, 세계사 있고, 동서양사 있고, 이 과목이 8과목. 진짜 공무원 시험이네요. 공무시험이지. 예. 아니, 공무원이니까. 예.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 성균관대학교. 예. 성균관대학교에 가서 이제 필답 시험을 봤는데, 이게 최종이지. 네. 그래가지고, 참, 강의실 대단히 큽니다. 그때 가서 보니까 내가 아주 깜짝 놀라서. 이 책상 하나,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씩 놓아져 있어. 40명이 앉으려니까. 얼마나 떨어져 놨네. 거기 합격한 사람이 이제 중앙청. 예. 지금 정부종합청사. 정부종합청사 이쪽 옛날에 총독부 건물 있던 예. 거. 광화문에서. 지금 광화문. 네. 거기에 딱 게시판 하나가 있어. 정부 게시판. 정부 게시판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모든 건 거기다 발표를 해. 그 게시판에. 이제 예. 붓글씨로 써서. 합격자. 네. 아나운서, KBS 아나운서 합격자. 그래, 합격을 했지. 몇 명 뽑았나요? 그때 남자 열, 여자 열. 그때 그랬어. 아나운서 최초로 그렇게 많이 뽑았다고 그랬거든. 처음으로 남자 열, 여자 열 뽑았어요. 그러니까 뽑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2달. 예. 2개월 동안 교육받고, 여자 아나운서는 3사람인가 아나운서 하다가 3사람 다, 몇 년 안 가도 일찌감치 다 그만두지, 여자는 전혀. 그리고 나머지 한 6, 7명은, 예. 방송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 교육을 받고 방송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는 처음에 한
한 너댓 명, 예. 너댓 명 아나운서실에 들어왔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제 이래 가고 저래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선 아나운서하고 나하고 둘이 남았다가 최선 아나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고 결국 남은 사람 다 하나. 내가 이제 64 이제 65년 그때 정오뉴스를 이광재 실장님이 그때 하고 계셨어요. 그 유명한 이광재 실장. 이 양반이 정오뉴스를 하는데 그때 방송과장이셨던 그 장기범 대선배님께서 이렇게 본 쪽에 이건 뉴스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들어줄 수가 없다 이거지. 이 양반이. 근데 불만이 이제 많으셨어요, 이 양반이. 아, 이거 KBS 정오뉴스가 이게 대표 뉴스인데 이래가지고 안 된다. 나는 그때 이제 콜사인부터 시작하잖아요. 예, 아나운서들은 콜사인. 이제 15분, 뭐 20분에 한 번씩 KBS. 예. 그리고 이제 정시에 KBS. 여기는 서울중앙방송국입니다. HLKA. 띠띠띠띠 하고 네, 이제 올리는 그걸 했거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기상 통보를 해요. 5분짜리 기상 통보가 있어. 밤 10시 지나서 한 번 하는 거가 있고 낮 1시 몇 분에 5분 기상 통보가 있는데 이제 신입 아나운서는 이제 그걸부터 시작해요. 예. 콜사인하고 기상 통보 이런 걸 하는데 나도 이제 그걸 하는데 그게 몇 번 안 들어와요. 방송을 하고 싶은데. 하고 싶지 처음이니까 그냥 방송은 기회는 안 주고. 근데 하루는 장기범 선배님이 오늘은 내가 정오뉴스를 하겠다고. 네. 근데 그분이 1948년에 아나운서가 되셨으니까 48년에 아나운서가 돼서 63년이니 65년이니까 그동안에 방송을 얼마 동안을 놓았겠어요. 네. 오래 놓았지요. 입도 굳고 이제 혀가 잘 안 들어가실 텐데 내가 오늘 정오뉴스 한다.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참 그때 대단했던 그 실장님 그 양반은 참 되게 물맥인 거지 이제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전 아나운서가 그때 책상 위마다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있었어요. 네. 이렇게 그때는 길쭉한 트랜지스터 라디오인데 금성에서 만든 거. 그걸 놓고 이렇게 장기범 대선배님이 뉴스를 하시겠다는데 이거 대단한 사건이지. 네. 이 양반이 12시 나도 들었어요. 몇 번 혀가 잘 안 돌아가야 하니까 몇 번 더듬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천천히 하시더라고. 뉴스를 보고 나왔어. 짐작을 못했지 아무도. 짐작을 못했어.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나. 모르죠. 나중에 이제 깨달았지. 그 며칠 후에 이 과장님이 장기범 선생께서 아나운서실에 아침에 들어왔어. 아침 9시 좀 넘는데 하여튼 이른 아침에 들어와서 그 실장 옆에 의자에 딱 앉으시더니 저 끝에 말번이니까 저 끝에 앉았지 이제 김성한 씨요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예 하고 벌떡 일어나니까 그때 호랭이도 그렇게 무서워. 그냥 아주 가슴 그 양반이 오면 그냥 가슴이 떨리니까 무서워서. 근데 김성한 씨 예 벌떡 일어나니까 이 과장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일부터 김성한 씨가 일라디오 정오뉴스를 하세요. 정오뉴스를 하세요. 내 들은 지 한 2년, 3년도 안 됐을 거야. 정말 그 말씀만 딱 하고 그냥 딱 일어나서 가버리더라고. 나가버리더라고. 김성한 씨가 오세요.
그게 어느 용이라고 그걸 내가 험지 안 합니다. 그런 네. 입장이 아니지. 그 다음부터 시작한 게 정말 오래, 내가 전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뭐 언제 시작해서 언제라는 기억도 인데, 하여튼 65년 중후반부터가 시작해서 오래 했어요. 정말 오래 했어. 여기 여의도 와서 했으니까 계속. 대단히 오래 했어. 하여튼 일라디오, 그때 KBS 일라디오는 군사 독재 시절이었기 때문에 12시가 딱 되면은 전국에 다니는 기차 12시 땡 하면은 KBS 일라디오 정은주 나가고 비행기에서도 서울시청 광장에서도 모든 기관에서 회사에서 실내 스피커로 그거는 중계하게 돼 있었거든. 네. 확실하게 중계하게 돼 있어. 일라디오 그땐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네. 뉴스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네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 그거 해야지 12시 뉴스를. 그러면은 그 뒤로 한 10년 넘게 하셨나요? 글쎄 오래 했어. 근데 여의도 와서까지도 한 것 같아. 하고 그때 라디오 뉴스 하기 전에 텔레비전은 벌써 시작했어. 예. 일찍 시작했어. 텔레비전 뉴스는. 실장님께서요? 그럼 아. 일찍 시작했지. 그 동안에는 이제 텔레비전 뉴스를 이 부분 저 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는데 내가 시작하면서부터 얼마 있다가 내가 시간대를 맡아버렸어. 그러고 내가 거의 85년까지 KBS 그 뉴스가 이제 5시 텔레비전이 있고 7시 텔레비전 뉴스가 있고 8시 40분 그게 이제 종합 뉴스 텔레비전 예. 메인 뉴스고 그다음에 9시가 메인 뉴스고 그 8시 40분 9시 왔다 갔다 이제 시간은.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텔레비전 뉴스인데 그거를 내가 다 했어 계속. 그때는 기자가 뉴스를 안 했어. 기자가 뉴스 안 했어요. 기자가 할 생각을 못 했지, 사실은. 그 후에 이제 기자가 들어오면서 뉴스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앵커가 된 거예요. 우린 캐스터고,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스트레이트 뉴스 캐스터고. 근데 사실은 앵커가 하는 아나운서 뉴스 멘트보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훨씬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게 진짜 방송이지. 이게 앵커. 하나 제가 여쭤볼 그러면은 라디오 정오 뉴스를 하시기 전에 이미 TV 뉴스는 하고 계셨어요. 네, 먼저 시작했어요. 그렇다면은 라디오가 훨씬 더 텔레비전 뉴스보다 중요시되던 시절이었네요. 왜냐하면 텔레비전 보급도 더뎠을 거고 라디오에 비해서. 그렇지. 근데 관심은 텔레비전이 많았지. 그래요? 처음 시작이니까. 그때 텔레비전 대수가 보급 대수가 얼마 안 됐을 때지만 대단했지. 그건 돈 가진 사람들이 가졌을 거야. 그 뉴스를 하면서 내가 했던 방송은 중계 방송 중에 네. 스포츠도 아니고 그때는 그 행사가 많았어. 그때 독재 시대에 예를 들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자주 했어. 네. 그러면 해외 순방 김포공항에서 해외 순방 떠나는 장면도 중계 방송하고 생으로 도착하는 장면도 중계 방송하고 또 그때 건설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네. 댐이다 무슨 건축물이다 뭐다 엄청난 그 국가적인 이제 시설물들을 갖다 건축을 했는데 기공식도 중계하고 생으로 준공식도 중계하고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네요. 그걸 거의 다 물론 다른 아나운서 많이 나갔지만 거의 다 내가 했어요. 그 왜 그러냐? 신원조회가 얼마나 심했는지 신원조회가 그 후에 이제 연좌제가 다 풀리긴 했지만은 근데 이제 시험 치러 들어올 때도 신원조회를 다 거쳤지만 청와대에서 이제 중계 방송할 때는 아나운서 배당해달라. 그러면 아나운서 배당해서 알려주면은 거기서 신원조회를 하는 거예요. 다시 또. 이 암흑의 아나운서에 대한 신원조회를 해요. 거기 통과해야 중계를 나가요. 통과해야.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나는 그때 누가 그래. 도대체 아무것도 털끝만치도 걸리는 게 하나 없는 사람이 김승환이라고 그래. 응? 아니 나도 6.25 똑같이 겪었어. 다 똑같이 겪었는데 사실 그런 점에서는 순탄했거든. 우리 집이 전혀 뭐 사상적으로 그런 것도 없고 거기 뭐 학살당한 사람도 없고 다행히. 내가 이 얘기는 하고 싶어. 보도국에 가면 그날 하루 나간 뉴스. 네. 예. 그때는 지금처럼 이거 찍는 게 아니고 인쇄돼 나오는 게 아니고 수기로. 썼어요. 네. 펜으로 예. 썼는데 기자가 열이면 필체가 10개야. 예. 그렇죠. 네. 10명이 다 각자 필체가 달아. 근데 기자 필체가 보통 나쁘냐고. 악필도 그런 악필들이 없어. 막 깔려 쓰니까 그냥.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읽기 좋게 이런 생각은 하진 않거든. 그냥. 그래서 나는 5분 뉴스는 25분에 30분 전에 반드시 보도국에 갔어. 5분 뉴스 배당 받으면은. 네. 10분 뉴스는 40분 전에 꼭 갔습니다. 10분 뉴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거 하는 게 있어요. 보도국에 가면 김승환이는 맨날 책상에 앉았다 이게야. 보도국 책상에. 그리고 내가 뉴스가 편집이 오히려 늦어. 내가 기다리는 것보다. 그러면 편집해서 하나하나 나한테 주면은 그걸 내가 읽고서 해가지고 들어갔으니까 예. 사실은 참 내 준비를 철저하게 한 편이고 또 하나는 하루 종일 뉴스 원고를 버리지 않고 다 이렇게 철했어. 철한 것이 이만해. 하루 나간 뉴스 풀장이. 예. 다 필기로 했습니다. 이만한 걸 이제 철을 해가지고 이제 딱 올려놨거든. 그러면 내가 가서 이 얘기를 하고 지내간 뉴스 철. 예. 필요 없지. 그건 뭐 쓰레기지. 지내간 뉴스 철 이제 2개, 3개 요걸 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그거를 내 집에 가 퇴근하면은 자기 전에 반드시 읽었어. 반드시 뉴스 이렇게 넘겨가면서 읽고 술을 소리 내서. 예. 나 혼자 내 방에서 또 술을 마시고 그냥 아주 만취해서 들어가도 그걸 해야 내가 잠이 와. 잠을 잤어. 이제 내가 그 대한뉴스를 했잖아. 그래서 대한뉴스. 예. 대한뉴스 얘기 좀 할까? 예, 말씀하시죠. 대한뉴스 그때 68년 초 같아. 68년 초인데, 장기범 선생이 아까 그 뉴스, 12시 뉴스 이 얘기 하실 때처럼 68년 초인가, 아나운서실로 이렇게 들어오시더니 의자에 딱 앉으시더니, 김승환 아나운서 이리 좀 와봐.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니까, 오늘 오후 3시에 저 중앙청 그 뒤쪽에 영화 제작소라는 곳이 있어. 그 영화 제작소에 3시 시간 맞춰서 한번 가봐. 그러면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 뭐하러 가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때 그 말 대답이 어디 있어? 그래. 예지 뭐 무조건 예.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나는 3시에 가서 영화 제작소에 3시에 딱 가니까 저 장기범 과장님이 가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제작소에서 그 감독이 이렇게 그러냐고 잠깐 내려오라고 그래. 지하로 가니까 이제 대한뉴스 녹음실이에요. 대한뉴스 녹음실인데 원고를 하나 주면서 이거 녹음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간단히 했지. 한 장이니까 그냥 간단히 하고 가시라고. 그 알고 보니까 그때 그 민방, 그러니까 각 민방 뭐 전부 다 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테스트를 한 거야. 오디션을 보신 거군요. 전부. 그러니까 뭐 그때 MBC에서도 와서 녹음하고 갔고 뭐 어디 뭐 방송 봐서 전부 다 했는데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 좀 들어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제 대한뉴스를 앞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오늘 대한뉴스 이제 1호를 한다 이제 내 목소리 1호가 들어가. 녹음했죠. 녹음했는데 그것이 이제 대한뉴스 시작하게 된 거고. 그럼 대한뉴스의 공식적인 1호가 김승환 위원님?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김승환 위원님. 아니 해방되고서 아. 리버티 뉴스라는 것도 있고 그 전신이 예. 대한 뉴스도 있고 예, 대한 예. 뉴스도 있고 그러지. 내 전에는 이제 박종세 선배 알죠? 예, 박종세. 예. 박종세 선배께서 테트타이거즈. 예. 박종세 선배께서 하셨고 좋았죠. 듣기 좋고 참 경쾌하고 참 그분 방송 정말 참 좋은 방송. 몇 년까지 하셨어요, 대한뉴스는? 대한뉴스를 내가 68년 초부터 시작했으니까 초부터 85년까지 공식적으로는. 아유, 근데 아마 18년. 그러면은 내가 이제 따져봤어. 언젠가 한번 따져보니까 1년에 55주 아니야? 52주. 52주인가? 예, 55주인가? 그래, 다 따져보니까 대한뉴스 1000개 예. 필름. 옛날 그 영화 필름이 10분짜리가 이렇게 한 막기야. 한 통. 네, 예. 이렇게 한 통. 그 영상이 걸어놓고 이게 네.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큰 거. 10분짜리거든. 그거 10분짜리 1000통하고, 대한뉴스 1000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다큐멘터리, 정보 홍보 영화, 그 다음에 뭐, 민간 회사의 무슨 홍보 영화 이런 거 해가지고, 내레이션 한 것이 한 100여 개는 될 거야. 상당히 많은 100여 개. 그렇게 해서 한 1100개인데, 내 목소리 들어간 게 아마 국립기록원에 아마 1100여. 지금은 CD로 다 해서 다 보관했다면서요, 그게.